국회법 개정안 박근혜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없다. 집권 3년 차면 이제 한참 사실은 일을 해야 될 텐데 대통령과 여당 원내 지도부가 이렇게 새누리당에서는 청와대와 대통령이 너무하는 거 아니냐. 저도 사실은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정부와 여당의 어떤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것이 됐다 그러면 이런 사태까지 벌어졌을까 하는 생각도 솔직히 갖습니다만은 청와대 정무수석, 네. 이 뭐 정무위원장님한테 뭐 전화도 좀 걸어보고 그런 적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새누리당 소속이고요. 그다음에 지역구가 충북 청주 상당이시죠? 상당입니다. 네. 원래는 진천 증평 이쪽 아니었나요? 네, 진천 음성 괴산 증평이 지역구인데 2012년 이번 19대 때 지역구를 바꿔서 나왔습니다. 처음에 정치를 어떻게 해서 시작하시게 됐습니까? 제가 대학 졸업하고서는 쭉 행정부의 공직자로서 일을 했는데 네. 아버님도 옛날에 정치인 하시지 않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출마를 할 때 저희 형제가 칠형제인데 칠형제가 모여서 논의를 했습니다. 네. 우리 7명이나 있는데 정치적 유업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6째인데 제가 그냥 뜻하지 않게 제가 차출이 돼서 자민련에서 처음에 이제 국회의원을 하셨죠? 네, 96년에 당선됐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자민련은 없어지고 선진당도 없어지고 이건 친박입니까? 친이입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글쎄요, 그 규정을 짓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예. 저는 굳이 따진다면 제가 평가한다면 저는 범박이다 이렇게 범박. 하겠습니다. 넓은 의미의 네. 현안 얘기 좀 여쭤볼까요? 국회법 개정안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가 의결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대통령하고 여당의 의견이 이렇게 직접 충돌하는 것처럼 비춰져서 걱정이 많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요. 저도 사실은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지금 말씀대로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어떤 행정행위로 나타나냐. 결국 그것은 국회에다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제의를 요구할 것으로 예.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 제의 요구가 정말로 왔을 때 이제 국회에서 표결에 의해서 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될 텐데 출석 과반의 3분의 2, 예, 출석한 사람의 3분의 2가 이제 찬성을 하면은 이제 재의결을 하기 때문에 그 이제 그 즉시 이제 공포 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데요. 네. 새누리당에서 상당수도 찬성을 했잖아요. 네. 우리 정우택 의원님 당시에 그 법안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표결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불참하셨군요. 네. 네.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좀 자유로운 입장이겠네요. 그렇습니까? 갑자기 대통령이 이거 거부권 행사한다 그러면 다시 또 입장을 바꾼다 그러면은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결국 만약에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아마 원내 지도부에 대한 책임을 묻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책임져야죠.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만은 아직은 지금 현실이 아니라 제가 먼저 앞질러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예상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주도해서 처리한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제의를 요구하고 그게 또 다시 이제 거기서 재의결이 못 된다 그러면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거죠? 여당의 원내 지도부에서는 어차피 강제력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행정부에서 안 들으면 그만이고 또 답답하면 대법원에 판단을 구하면 되는 문제인데 왜 이걸 강제력이 있다고 굳이 해석을 해서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게 여당 지도부 입장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사람에 따라서 주관적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강제권은 없다 하더라도 이 고유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 자체가 상권 분립에 어긋난다. 예를 들면 이거 시정권이 없는 건 시정권은 나중에 어떤 재판이 됐을 때 법령의 효력을 정지시킨다 할 때는 그거는 사법부의 권한인데 그렇죠. 이 의회에서 시행령 수정권을 갖는 것 자체가 사법부에다가도 상권분리의 원칙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이 지금 강력하게 나오는 것이죠. 근데 현행 국회법에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 정부에서 받아들이고 있고 그런 사례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그 얘기를 처리를 갖다가 의회에서 결정하면은 그건 반드시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처리 개념이 좀 모호하긴 한데요. 예, 지금 개정되기 전에는 처리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에 대한 여부를 그냥 통보만 하게 돼 있는 거라서 해서 이건 시행령 수정권을 갖는다 국회가. 그런 그게 강제력은 없다 하더라도 또 수정권을 갖는 것 자체가 그것이 행정입법권의 상권 분립에 어긋난다 이런 논리를 지금 정부는 갖고 있고 많은 학자들도 있고 그렇게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야당과 이렇게 어렵게 새벽까지 가서 이렇게 진통 끝에 처리를 했는데
청와대와 대통령이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그 대통령이 공무원 하라고 해서 했는데 또 갑자기 국회법 못했다고 이런 거 너무하는 거냐 이런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새누리당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게 강제권도 없고 이런데 그때요 뭐 지금 그게 그렇게 크게 대두될 필요 뭐 있겠느냐 이런 견해를 가진 측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부는 이것이 실제로 현실화됐을 때는 정치 현실에서는 우선 제정할 때부터 국회가 관여가 되기 때문에 소위 잘못하면 정부를 식물 정부화 만들 수 있다. 이런 우려의 시각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지 앞으로가 하여튼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내에서 약간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당장 그 윤상현 의원이 주도하는 국가경쟁력 강화 포럼에서 이제 아침에 모임을 갖겠다. 이렇게 되면 친박 성향이 강한 의원들끼리 모여서 이제 원내 지도부를 성토하는 그런 장면이 벌어지고 또 이제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또 반박하는 의원들이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지금 국가경쟁력 포럼을 지금 현재 이제 지금 해양사무 장관의 유기준 의원이 주도하다가 지금 이제 장관으로 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상현 의원이 아마 이끌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태균 의원은 멤버 아니십니까? 그 멤버긴 합니다만 아직 제가 한 번도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들은 바로는 또 조만간에 바로 그 경쟁력 포럼이 아마 개최되는 것 같은데 그날에 또 화제의 토픽을 이번에 국회법 개정안으로 잡은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거에 대한 논란이 분명히 벌어질 거로 보고요. 아무래도 그것과 경쟁력 포럼의 member들이 되게 좀 표현 이상합니다만은 친박 성향 분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또 나와서 갈등이 좀 재현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의 시각도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의도에서는 그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표면적으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어떤 그 권한을 둘러싼 다툼이지만 실제로 보면 내막을 보면 여권 내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그 이른바 비박 유승민 원내대표라든가 이런 쪽 사이의 어떤 알력 갈등 이게 본질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파워게임으로 읽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현재의 권력과 미래의 권력.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집권 3년 차면 이제 한참 사실은 일을 해야 될 텐데, 일반 국민들 시각에서는 아니, 여야 싸우는 것도 지금 지겨워 죽겠는데, 여당 안에서 또 대통령과 여당 원내 지도부가 이렇게 갈등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싫어할 수 있거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이거 어떻게 수습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이번에 그 제2요구가 이루어진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이 또 전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를 좀 봐야 되겠지만 아마 지금 그 진전에 따라서 상황 진전에 대해서는 갈등이 깊어질 수도 있고 빨리 갈등을 봉합하는 또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고 양갈래가 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딱 어떻게 갈 거다 이렇게 예언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인사청문회를 아직 안 했지만 그러면 이제 여당에서 또 이런 갈등이 확산되고 그러면은 이탈표가 생길 가능성도 있고 무기명 비밀 투표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그 청와대에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당장 거부권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여론을 보면서 지금 이 제의 요구, 입법 거부권 행사 그리고 황교안 후보자 임명동 이게 좀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당을 보면 구태 나누면 친박 친이다 이렇게 나누고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은 예전에 아주 어떤 정당의 아주 깊숙한 계파의 싸움 같지는 않게 나타나기 때문에 아마 의원 개인들이 시시비비를 가려서 총리 인준에 대해서 저분이 자격이 있다면 충분하게 찬표를 던질 거라 보고요. 무슨 어떤 계파 성향에 따라서 내 투표를 결정하겠다 이렇게는 하지 않을 거로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정부의 행정 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 요구 권한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의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이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 추진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경제에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번 국회법 개정 때문에 행정부가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일까요? 새누리당의 원내 수석 부대표를 맡고 있는 조혜진 의원이 전혀 다른 내용의 자료를 내놨습니다. 조혜진 의원은 지금까지 시행령이 국회가 발의한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거나 입법 취지를 무력화시키도록 만들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도 국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시행령 수정 의견을 내고 정부는 국회 의견을 대부분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국회법의 표현을 조금 강화했을 뿐 지금과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자신이 이끄는 행정부는 옳고 여야 정당 지도부가 이끄는 국회는 틀렸다는 인식이 확고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당청 갈등을 원하지 않는 김무성 대표는 대통령의 뜻과 당의 뜻이 다를 수 없다고 물러섰습니다.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여당 의원들의 평소 체질로 미루어 이번 사태는 당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이라고 자존심이 없을까요? 의원들은 국회법 개정안 제의 표결에서 찬성을 할 수도 있고 황교안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질 수도 있습니다. 바야흐로 전국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안개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은 옳고 국회는 틀렸다고 확신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고집 때문에 말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이제 거의 반환점에 가까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권 후반기로 곧 있으면 넘어갈 텐데 좀 그 평가를 잠깐만 해볼게요. 박 대통령의 그 전반기를 평가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 자 이것만은 좀 대통령이 이랬으면 좋겠던데 이런 부분은 없었나요? 제가 박 대통령 취임하신 직후에 어느 방송에 나가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것도 외람된 얘기입니다만은 박 대통령의 성공 여부는 인사와 소통에 달려 있다는 말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제가 느끼는 것은 인사와 소통의 문제에서 지금 이번에 이러한 국회법 개정도 정부와 여당의 어떤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것이 됐다 그러면 이런 사태까지 벌어졌을까 하는 생각도 솔직히 갖습니다만은 하여튼 인사 소통 문제에서는 글쎄 저만의 평가인지는 모릅니다만은 조금 좀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아쉬움이 많이 있지 않을까, 그런 점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부패 척결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건 검찰, 경찰, 사정당국에서 일상적으로 하면 되는 거지. 왜 대통령하고 총리가 나서서 부패 척결을 먼저 얘기하는지. 지금 그거보다는 국민들이 워낙 이제 민생도 힘들고 경제도 가라앉고 있으니까 경제 살리기, 일자리 만들기 이런 거를 대통령하고 정부에서 좀 해주고 해야 되는데 왜 그 경제 살리기보다 사정, 기획사정 이쪽에 더 치중을 하는지는 뭐 납득할 수 없다 이런 비판이 있거든요. 네, 저도 그 말씀에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 생활 현장을 가면요, 소득은 28,000달러가 넘었다 하지만 이 빈부격차, 특히 또 청소년들이 앞으로 희망을 갖고 살 거냐 하는데 제가 통계를 보니까 앞으로 다음 세대, 저희 다음 세대가 희망을 갖고 살 것이다. 지금보다 우리 세대보다 더 희망을 가질 것이다. 하는 게 2003년에는 20%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작년 조사가 44%가 희망이 우리 때보다 더 희망이 없을 거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다시 말씀드리면 청년들에 대한 어떤 일자리, 청년들에 대한 희망을 주는 이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좀 더 기성세대가 포커스를 맞춰야지 자꾸 이런 어떤 본래의 기능으로서 할 수 있는 것,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이나 경찰이 왜 있습니까? 그런 불법을 저지른 데 대해서는 아니 엄단해서 그 본래의 기능대로 가고요. 대통령의 모든 포인트는 어디에 둬야 되냐, 민생과 저는 청년의 희망을 주고 또 대한민국의 앞으로 또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가동시킬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만들어가는 데 초점을 맞춰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정무위원장이신데요. 최근에 정무위원회에서 가장 이제 뜨거웠던 현안이 김영란법 처리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금년 1월에 우리 정무위원회 통과했습니다. 당청 관계에 관해서요. 지금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이 정무위원장님한테 전화도 좀 걸어보고 그런 적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정무수석과 김영란법을 갖고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마음속에 있었던 건데 이렇게 또 그 핵심을 찔러서 물어보시니까 그런데 같은 앞에 정무수석이고 정무위원회니까 정무자와 공통이라 다른 데서 보면 소통이 잘 될 거다 이렇게 했는데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소통이 좀 없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김영란법은 대통령께서도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좀 같은 여당이고 또
범친박이신데 그 내부에서 좀 소통이 조금 부족하지 아쉬움이 않았나. 예. 정무수석실도 그렇고요. 예. 지금 우리가 법리적인 차원에서 김영란법을 많이 따졌지만 위헌이냐 아니냐 갖고 많이 따졌지만 사실 정무위원회의 진짜 기능은 금융과 기업을 담당하는 경제위원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제수석실에서 이 김영란법이 앞으로 어떤 사회 경제적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을 해서 이것을 대통령께도 보고드리고 또 국회와 청와대 비서실에서 논의됐던 걸 같이 의견을 공유하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았을 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경제수석실에 대해서도 조금 아쉬움을 갖고 있다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충청권 민심을 좀 잠깐 알아볼게요. 지금 정우택 위원장님은 청주 또 그러면 예전에 이제 진천, 음성 이런 데서 이제 지역구를 하셨고 지금 성완종 리스트 사건 이후에 네. 충청권에서 좀 민심의 변화가 있습니까? 충청도 분들이 되게 보면 화가 났는지 안 났는지 잘 어렵죠. 마음의 표출을 네. 잘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지금 그 마음의 속은 저도 깊이 못 들여다봤습니다만은 제가 느끼는 걸로는 굉장히 충청도 민심이 안타까워하고 또 좌절감, 또 어떤 실망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팽배되어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심지어 어떤 그 외부 충청도뿐이 아닌 분들로부터 충청도 사람은 이제 무서워서 못 사귀겠네 뭐 이런 말을 받을 때는 사실은 그건 충청도 분들의 많은 자존심을 건드리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많은 분들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마음이 많이 상한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예전에 자민련, 그 다음에 선진당이 지금 사실 좀 소멸됐죠. 그래서 새누리당이 합쳐진 이후에 충청권을 대표하는 어떤 정치적 세력, 또 그 다음에 정치인, 이런 것들이 조금 애매한 상황이에요. 또 JP 이후에 포스트 JP라고 그러나요? 충청권 맹주도 없고, 정우택 위원장님은 아까 뭐 저기 큰 꿈도 꾸고 그러신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차기 대선 관련해 충청 민심이 어떻게 움직일 것 같습니까? 저는 두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대선은요. 충청도 쪽 또는 더 크게 우리 중부권에서 봤을 때는 요 다음에 우리 중부권이 역할론으로 여태까지 그쳤는데 요 다음 대선에서는 역할론에 그치는 게 아니라 대망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관전 포인트입니다. 충청도 대망론. 예. 그 충청도 주자가 직접 나서야 된다 나서서 대통령이 나올 수 있느냐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영호남의 그 출신들이 대통령을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도와줬죠. 네. 충청도에서. 특히 지금 11명의 대통령이 계십니다. 지금 18대인가요? 18대 대통령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근데 대통령 되신 분은 11분인데 11분 중에 7분이 경상도 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또 호남에서 대통령이 나오셨고요. 그렇죠. 근데 충청권이나 중부권에서 지금 예전에 윤보선 대통령이 계시긴 했지만 그때는 좀 다른 체제 하에서 됐기 때문에 정치 사적으로 봐도 한번 중부권에서 인물이 있으면 중부권에서 한번 맞는 게 어떠냐. 그 요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함의 어떤 지역 패권주의를 한번 걸러가기 위해서는 영남이나 호남이나 이번에 한 텀은 좀 쉬어서 가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것이 우리 국민들 여론에서 또 더 크게 얘기하면 국민 통합적 차원에서 중부권 대망론이 나온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 저는 어느 정당이든지 어느 정당이라는 건 지금 여당인 새누리당이라든지 제1야당의 지금 새정치민주연이라든지 이 두 정당에서 정말 대통령 후보로 충청도 출신 인사를 대통령 후보로 결정했을 때는 이번에 충청도가 결속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야당이든요. 왜냐하면 우리 충청도에서도 이제 아니면 우리 중부권에서도 대통령 한번 내야 되겠다는 이런 결속력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충청권이 호남권보다 이제 인구도 더 늘어났고요. 또 이제 정치사적으로 봐도 이제 나올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충청도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충청도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는 그 후보를 위해서 충청도가 결집이 된다고 한다면 어느 정당이든지 대개 경상도와 호남을 대개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결속하는 정당이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가정이 과연 요번에 대선에서 성립이 될 수 있겠느냐. 요게 관전 포인트다. 좀 간단한 궁금증이 하나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여당의 후보가 될 수 있다 이런
관측들도 있는데 그분 충북이시죠? 네. 어떻게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그렇게 높다고는 솔직히 저는 판단을 안 그렇죠. 합니다만은 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청권에서 어떤 한 사람 A라는 한 분이 소위 무대에 오르는 것보다는 대통령 후보로서는 한 두세 사람 정도가 같이 올라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게 오히려 충청도를 결속하는 데 저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제가 예를 들면 바둑 같으면 조은현 국수와 서봉수 국수 두 분이 쌍벽에 있었기 때문에 더 두분다 관심을 성공하셨죠. 가져갔고 네. 우리 정치도 DJ와 YS YS, 또 JP까지 이렇게 JP. 있어서 그 어떤 그 경쟁이 이루어진 것처럼 충청권에도 한 사람만 갖고 그 사람이 되냐 안 되냐 이거를 논의하는 것보다는 우리 충청도 밥상에서 또 A가 낫냐 B가 낫냐 C가 낫냐 서로 막 이런 논쟁이 이루어지면서 에스케레이팅 될 때 붐이 일어날 때 저는 오히려 그 효과가 있다 결속력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충북에는요, 반기문 총장님 계시고, 이제 정우택 위원장님, 의원님 계시고요. 네. 대전 충남 쪽에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 계시죠? 아깝게 그 총리를 그만두셨습니다만 우리 이완구 총리도 참 훌륭한 분이셨다고 훌륭했었는데 일단 탈락한 거 아닌가요? 글쎄, 그건 제가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정치를 오래 하신 분 중에는 또 이인재 의원님이 또 계시기도 이인재 하고요. 최고위원 계시네요. 네, 네. 또 야당에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또 있죠. 그렇습니다. 야당에서는 안희정 아마 충남지사. 예. 우리 지금 충청권에서는 안희정 지사가 있지 않을까. 충청도에도 인물이 많이 계시네요. 그러면 이제 정우택 위원장께서는 그런 경쟁자, 여권의 경쟁자 중에 한 사람으로 뛰어들 의사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까? 지금은 건방져서 주면 청기 누설이라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글쎄요 한번 우리 영화 광고처럼 한번 기대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입법권은 국회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제외의 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은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이건 둘 다 헌법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 진통에서는 여권 내부의 권력투쟁적 요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진통을 통해서 행정부 그리고 입법부가 견제와 균형을 되찾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정치 토크 돌직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